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재료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고요. 간단한 개요부터 설명드리면은 솔브레인은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93,300원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6,233억. 배당은 한 2% 좀 안되게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펀은 지금 16.31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순이익이 잘 나오고 실적도 더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펀은 낮을 걸로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 부분 전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매년 3분기마다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거 주가 변동 부분이요. 우선 실적 부분은 2014년도부터 최근 18년도까지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약간 그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향성으로 보면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2019년도 작년 실적 4분기까지, 아직 4분기는 안 나왔지만 4분기까지 예상을 했을 때 좋은 부분 보여줄 거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단지 단기 순이익은 여기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고 1200억, 1300억 사이로 나와줄 것 같더라고요. 매년 4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좀 급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면은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연간 매출액 추이인데, 매출액 추이도 그렇고 이 부분에 이제 그 제품 비중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반도체 부분의 제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그 다음 2차전지 부분, 그 다음 기타 부분이 미미하게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 부분에서 꼭 봐야 될 부분, 긍정적인 부분 제가 좀 가져왔고요. D램 가격 반등 예상보다 빨라. 삼성 하이닉스 실적 개선 청신호. 최근 나온 뉴스죠. 2020년 1월 11일 날 나온 뉴스고요. 여러분들도 다 접하셨을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 다시 상승 사이클 온다, 뭐 이런 뉴스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D램 가격 반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서 매출 비중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재료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또 수혜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 능력 확보의 강세. 이거는 1월 3일날 나온 뉴스고요. 솔브레인이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소식의 상승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솔브레인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불산의 공장 신증서를 조기에 완료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솔브레인 공주 공장을 방문해서 작년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 왔고,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의 조기 생산 능력 확충은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관이 직접 솔브레인 공주 공장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솔브레인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수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재료잖아요. 고순도 불화수소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런 부분 크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부분, 솔브레인의 2009년 4분기 실적 매출액은 2679억. 4분기니까 이번에 나올 실적이겠죠. 영업이익은 466억. 그리고 연말 비수기 진입에도 연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상치고요. 이렇게 이번에 4분기도 호실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 꼭 4분기마다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좀 급감합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봐야 됩니다. 솔브레인의 2020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1973억. 이렇게 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동사는 삼성전자 낸드 신규 투자 시 관련 특수 소재 공급으로 인한 실적 상승 강도가 세다. 삼성전자는 2009년 하반기 2만 장, 2020년 상반기에 4만 장 수준의 낸드 신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D램 출하량은 지속 증가 추세에 진입하고 있다. 가동률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는 소재 업체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솔브레인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 2020년도에도 최대 실적이 예약되어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4분기마다 순이익이 좀 급감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에서 3분기보다 항상 높은 4분기 매출 원가요. 원가가 높다 보니까 수익률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 설명된 부분이고요. 원가율이 4분기에 높아져요. 매년 4분기마다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아마 높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감소가 될 거다. 이런 부분 설명하는 도표고요. 이런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기보고서, 3분기 보고서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 제가 좀 찝어왔고요. 설명드리자면은 각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양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부분 다양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종속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양한 곳에 다양한 종속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용평가 등급은 더블A더라고요. 굉장히 우량하더라고요. 이 부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봤고요. 배당지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우량하고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3분기 보고서에는 현금이 3천억 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우량한 재무였을 텐데 배당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줬더라고요. 배당금 700원, 750원 이렇게 17년도, 18년도 배당을 했었고, 현금 배당 수익률은 1%, 1.6%, 2%가 채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냥 적정 수준,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좀 보여주기 식으로 2% 채 안 되는 1%대의 배당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시장 점유율로는 상기 시장 점유율은 각 사업 부분의 대표 제품을 기준으로 솔브레인의 추정 시장 점유율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없어요. 큰 변동 없이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그만큼 솔브레인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이 없고 그대로 17, 18, 19년도 유지, 16, 17, 18년도 유지가 되는 걸 보니까 산업이 잘 성장을 해야 솔브레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특성 부분인데요.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공정용 화학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2차전지 제조사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목표 시장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 1, 2위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화학 등 2차 전지 제조사에 사용하는 원자재 시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은 국산화 조기 시행 및 기술 축적으로 고객사로부터 품질 보증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사로부터 기업 차원에서 신제품 개발 의뢰 및 공동 개발을 제안받고 있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의 현황 부분인데요. 여기서 매출 비중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반도체 재료는 57%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재료는 32%, 그리고 기타 부분, 기타에 여기는 2차전지 부분까지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11%입니다. 사업연도의 가동률, 올해
공장 가동률인데요. 반도체 부분은 82%, 디스플레이 재료인데 화학 부분이 36%, 기타 부분이 88%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2차전지 재료 외 이 부분이 64% 가동률. 케미칼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의 케미칼 부분은 36%로 좀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네요. 매출 실적으로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부분의 수출 내수, 그리고 합계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재료 부분은 수출 늘었고요. 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미미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뭐 걱정되거나 우려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합계로 봤을 때는 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재료는 모든 부분에서 다 늘었고요. 기타 부분도 모든 부분에서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부분으로 봤을 때도 수출 내수 토탈 다 늘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죠. 연구개발 비용 부분으로는 다 판관비로 150억 정도, 3분기까지 150억이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4분기까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한 200억 정도 연구개발비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대비 2.5% 작년하고 비슷하게 비용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액 다 판관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인데요. 재무 상태표인데 재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A예요. 신용등급이 굉장히 우량하고 크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눈여겨볼 부분, 눈에 띄는 부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1838억에서 3373억으로 현금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뭐 수익이 잘 나니까 그만큼 현금이 많이 늘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주식 부분도 조금 늘었고요. 주식 투자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1498억으로 대략 1500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부분 조금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2019년 9월 30일과 2018년 12월 31일 연결회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그 솔브레인 저축은행,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저축은행이고요. 그리고 나우 아이비 캐피탈 이 부분은 상장회사예요. 시가총액은 좀 작더라고요. 그리고 제닉 이 부분도 시가총액이 작은데 나우 아이비 캐피탈은 투자회사고 제닉은 마스크팩 만드는 미용 관련 뷰티 관련 회사더라고요. 둘 다 시가총액은 500억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닉은 투자 비중이 제일 높죠. 지금 투자한 회사들, 이건 소개니까 이거 제외하고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투자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699억, 대략 700억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손실이 좀 많이 났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처음 취득은 꽤 오래전에 했겠죠. 그런데 현재 장부 금액은 144억, 대략 150억 정도 되고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고, 제가 이거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 꽤 오래전에는 최고가가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고 하면서 굉장히 회사도 쪼그라들고 하면서 주가가 5천원으로 과거 최고가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정확히 투자했는지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 해봤는데 그 주가가 계속 흘러내림에 따라서 손실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났지만 이 부분에서 많이 깎아 먹음으로써 전체적인 손익은 약간 좀 감소한 것 같아요. 총 투자 금액은 1685억인데 제닉의 영향으로 인해서 손익으로 인해서 손실로 인해서 현재 평가 금액은 1500억 정도로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죠.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좀 잘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인데요. 뭐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수익 잘 났고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늘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순이익도 잘 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 현황으로는 정지원 외 7인에서 43.46%, 그리고 자사주 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원 및 직원 현황인데요.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대 주주인 정지원 회장,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하셨고요. 테크노 무역 설립, 그리고 2013년 코스닥 협회 회장으로 계시고요. 최대 주주입니다. 회장이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정석호 이사. 정석호 이사는 나이가 86년생이니까 지금 35살이죠. 35살인데 지금 이사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최대 주주의 친인척, 뭐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자녀이지 않을까 싶어요. 35살에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17년도부터 재직을 하고 있으니까 3년 전, 그러니까 32살부터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이사로 있죠. 이분 이승표 씨도 최대 주주의 친인척, 성이 다르니까 뭐 친척인 것 같은데 83년생, 지금 38살이네요. 38살에 이사로 작년부터 재직 중이네요. 해외에서 근무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좀 이런 부분이 많진 않은데 좀 눈에 띄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실적 예상에서 펄을 구해 봤는데요. 펄 구하는 방식은 매번 설명드리기 좀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기입을 해놨어요. 19년도 3분기까지 합산된 당기순이익을 3으로 나눈 다음에 평균 당기순이익을 구해서 여기다 4를 곱해서 연평균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방식인데, 솔브레인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4분기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항상 구하던 공식대로 하면은 예상 당기순이익은 1572억이 나오는데 4분기 당기순이익이 16년도에는 적자였고 17년도 18년도에는 100억이 채 안 됐어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 합산된 당기순이익에 4분기 예상되는 당기순이익 100억을 합산해서 1279억의 당기순이익을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기입을 해봤죠. 4분기 순이익 100억 예상했을 때 펀은 12.69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2.69면은 과거 퍼의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때 27.37은 유난히 좀 높았으니까 제외를 한다면은 13에서 8 사이고 12 정도면은 다소 좀 높은 PBR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좀 됐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 보면은 15년도부터 19년 예상 부분까지 제가 기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연평균 상승률로 봤을 때도 매출액 13% 정도 연평균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18%, 29%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10% 작년에 10%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올해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부채 비율, 부채는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4분기에 순이익이 급감하는 부분인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잘 나오다가 4분기만 되면은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뭐 직원들 상여금도 지급을 하고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번 발생하는 4분기 이슈들 때문에 당기순이익 급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작년 18년도 부분만 해도 18년도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급감했죠. 62억이 나왔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올해도 어느 정도 급감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행히 큰 영향이 없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게 4분기 실적이 대략 다트 전자공시 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공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4월 월봉 기준으로 주가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16년도 4월 1일날 4월 월봉이죠. 4월 월봉 봤을 때 주가가 오히려 좀 상승을 했어요. 이후로도 잘 상승했고, 이때가 4분기가 적자가 나서 실적이 4분기 당기순이 굉장히 급감을 했을 때인데도 뭐 시장 전망이 좋아서 그런지 상승을 잘 했고요. 이후로도 17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급감을 했어요. 이때도 100억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급감했는데도 이후로도 상승을 잘 했습니다. 18년도에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62억 급감을 했죠. 335억 나오다 62억으로 급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때 좀 부진한 모습을 살짝 보여주다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로요. 그리고 19년도 작년에는 하락을 좀 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때네요. 제가 혼동했습니다. 18년도에는 17년 성적이죠. 17년 성적인데 이때도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상승했고요. 19년도에는 요렇게 335억에서 62억으로 급감했는데 좀 하락하다가 굉장히 또 랠리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4분기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을 했을 텐데 오히려 매번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적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 발표하는 2020년 4월 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꼭 하락하리란 보장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단점 정리해 볼 건데요. 솔브레인의 장점, 재무가 매우 안정적이고 영위하고 있는 산업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하던 불화소설을 단기간에 국산화에 성공할 만큼 기술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 재진입이 가시화되면 이런 부분에 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의 반 이상이 그 반도체 재료이니까 이런 부분에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재무와 수익을 바탕으로 꾸준한 배당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은 뭐 여기에 연장선인데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굳이 뭐 단점이 별로 없긴 해요. 그런데 단점을 꼽자면은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늘려주지 않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랠리를 펼쳐가지고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싸진 않다. 이런 부분 단점으로 좀 꼽자면은 굳이 꼽자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해본 솔브레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굉장히 매력있고 시장 전망도 좋다 보니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랠리를 펼쳐가지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주가가 이제 조정이 생기거나 미국하고 이란의 최근에 그 분쟁 관련한 이슈처럼 그러한 이제 시장 거시 경제에 큰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은 그럴 때 또 좋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